안녕하세요. 생방송 이슈와 투자, 저는 진행의 김소연입니다. 추운 날씨에 내복이나 목도리 하나만으로도 무척 따뜻해지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작지만 알찬 정보들 많이 살펴보시면 부동산 투자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이슈와 투자,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부동산 이슈에서는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분석해 보고요. 이어서 투데이즈 초이스 코너에서는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충북 충주시 용관동 매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실 전문가님 나오셨는데요. 대한도시주택개발 주식회사 전미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도시주택개발 주식회사의 전미일 본부장입니다. 설날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무척 기대가 됩니다. 방송 중 소개되는 정보와 매물에 관한 궁금증 전화와 문자로 상담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지역번호 02-3424-0701번, 문자는 유료 문자 100원에 우물정 82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첫 번째 코너죠. 부동산 이슈 코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전미일 본부장님께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주택 임대사업 투자 환경까지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본부장님, 먼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설 이후에 2017년도 부동산 시장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명박 정부와 현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공급 확대 및 거래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미국 금리 인상과 글로벌 금융 위기로 롤러코스터 정부라는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시장의 불안정 요소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총 27번의 부동산 대책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종부세 완화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락하였고 거래 절벽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폭등하고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정권을 이양받은 현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을 목표로 또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총 현재까지 총 1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원칙 없는 냉온탕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취득세, 연구세 인하,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 대란,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과열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일자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25일 출범해서 35일 만에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4일 부동산 대책을 첫 번째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취득세율 영구 인하,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9월 2일에는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으로 재건축 청약 1, 2순위를 통합하고 그리고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9일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시장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분양시장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동안에 임대시장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였고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그리고 뉴스테이, 집주인 리모델링 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이런 크고 작은 정책들을 시장에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대란과 이미 불붙은 분양시장을 꺼질 줄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3일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으로 전매 제한 강화, 그리고 1순위 재당첨 제한, 그리고 계약금을 5%에서 10%로 상향하는 등 이런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였고
강남 3구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둔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들조차도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과 시장 상황을 가지고 2017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본다면 불확실성, 불안정, 과잉이라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11.3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은 일시적 보합 그리고 조정장이 될 것이고 이 상황은 2017년 말까지 계속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산의 난이나 그리고 일시적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7년도에는 탄핵 정국과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하고 또 불안정한 요소들이 해결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소형 임대주택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부동산 이 정보 시장 전망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살펴봐 주셨는데요. 올해 또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자세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주택 임대 사업 투자 환경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어떤 게 있죠? 네, 2017년도 주택임대사업 투자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공공임대주택 11만 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해서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 54만 1,000호의 공급을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로 주택임대 사업을 민간에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1월 13일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한 것은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초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그리고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이런 대부분의 부동산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람들이 했던 갭 투자나 무피 투자는 아마도 사라질 것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이렇게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임대 수익형 모델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권에서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상환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익형 모델인 주택임대 사업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 중에 최적의 주택임대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는 0.1%라도 높은 곳에 돈을 맡기고자 할 것입니다. 우선 주택임대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익률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비용, 중개 수수료 이런 부대 전반적인 비용들을 산출을 해서 단 0.1%라도 높은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금성이 좋은 지역으로 공실 발생률이 적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와 같은 배후 수요 여건이 형성된 인구 유입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금과 보증금을 제외하고 약 20% 이내의 현금이 투자되는 지역이라면 최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고성장, 고금리, 고출산의 3고 시대였다면 현재는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그리고 거기에 저고용과 저물가까지 합세한 5저 시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는 연금식으로 매월 수령하게 되는 임대 수익형 물건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젊은 층의 결혼 정년기에 있는 미혼자들은 비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기피하고 독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1, 2인 가구의 고령층도 늘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형의 평형보다는 실속 있는 또 작지만 실속 있는 소형의 평형의
이런 걸 선택하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형 주택은 필요할 것이고 이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물건이든 향후 발전 가능한 지역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미애 본부장님과 함께 이 주택임대사업 투자 환경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시면요. 알찬 부동산 정보 접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투자는 항상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이슈와 투자 이어지는 코너는 투데이즈 초이스 코너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준비해 오신 매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충북 충주시 용관동 매물 개요 먼저 확인해 보시죠. 충북 충주시 용관동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충주 IC 인근, 충주 나들목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준공은 1999년 2월입니다. 면적은 분양 42제곱미터, 층수는 총 10층, 매매가는 6천만 원, 대출 금액 4천만 원, 임대 금액 보증금 200만 원에 월 30만 원 예상되고요. 실투자액은 1,800만 원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매물 충북 충주시 용관동 아파트 매물입니다. 이곳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입지 조건과 더불어서 또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를 앞두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네, 본부장님, 이곳의 용관동 매물의 입지 조건과 또 개발 호재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국토의 중심이 궁금하시죠? 네, 충주를 주목해 보십시오. 용관동 아파트는 국토의 중앙을 관통하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 IC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주는 국토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장점을 가지고 다시 급성장해 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동서를 잇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며 이천 충주 문경을 잇는 94.3km의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2015년 11월 4일 착공해서 2019년도에는 충주까지, 21년도에는 문경까지 완공되어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 물류 중심지로서 서울까지는 1시간 20분, 그리고 세종, 청주, 대전까지도 1시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파트 앞에는 남한강의 지류인 달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산과 남산을 조망할 수 있어 쾌적한 자연경관을 자랑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에는 8,700명의 학생이 다니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학교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대학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의 임대 수요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은 유한 킴벌리 등의 기업체가 있는 첨단 산업단지가 근거리에 있습니다. 충주 기업도시와 또 메가폴리스, 에코폴리스 등 대규모 개발 호재 또한 있는 지역입니다. 향후 임대 수익은 물론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선정된 전국에 6개의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이 기업도시들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기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주 기업도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포스코건설, 코롱생명과학, 미원, 그리고 롯데 칠성음료들이 이미 입주를 하거나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약 3조 원 이상의 생산 효과와 3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소재와 생명과학 같은 미래성장 동력 관련 업종에 입주하는 메가폴리스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에코폴리스에는 바이오 휴양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이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약 6조 원 정도의 생산 효과와 2만 5천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발 사업들이 실제 가동되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사업과 고용은 더욱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3요소가 있습니다. 의식주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휴식과 우리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집에 대한 수요와 욕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 충주의
수익형 임대 아파트의 공급은 절대 부족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용관동 아파트는 상당한 매력 있는 물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치 조건과 또 개발 호재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곳은 충주 나들목 근처입니다. 이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에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 또 쾌적한 자연 환경 더불어서 인근에 다수 대학이 인접해 있어서 임대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용관동 아파트 매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물은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강이 있는 지세로 주거지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8,972제곱미터이고 약 5,739평입니다. 전체 498세대의 3개 동의 단지로서 입주민의 동선을 고려한 설계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차량 한 700대 정도가 넉넉하게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은 10층 아파트고 동마다 2개소의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의 공급 면적은 42제곱미터이고 지분은 34.89제곱미터입니다. 부대 시설로는 아파트 입구에 대형 편의점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부에 산책로도 있고요.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그리고 바베큐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입주민들의 커뮤니티와 또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북카페, 당구장, 그리고 회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에 이러한 부대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용관동 아파트는 어떠한 소형 아파트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용관동 아파트 매물 특징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물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용관동 아파트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제2의 월급 통장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최상의 물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와 기업도시 등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충주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저평가되어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지가와 임대료 상승이 기대되는 아파트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은 투자 비용으로 원금 손실 없이 고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매력 있는 물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격 분석도 해봐야겠죠. 본부장님, 이 금액 조건은 어떤가요? 네, 용관동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6천만 원입니다. 평당 약 46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대출은 4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투자금은 보증금 200만 원을 제외하면 한 1,800만 원 선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택임대 사업은 수익률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한 3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어 대출 이자와 소유권 이전 비용들을 제외하더라도 약 10% 정도의 수익률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 그리고 향후 개발 호재와 또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요즘같이 2, 3%의 저금리 시대에 상당히 매력 있는, 메리트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충북 충주시 용관동 아파트 매물 살펴보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관한 총평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주택임대 사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관동 아파트는 충주의 여러 가지 개발 호재와 함께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이라 생각됩니다. 충분한 임대 수요와 안정적인 임대 수익, 그리고 향후 시세 차이까지 얻을 수 있는 소형 임대주택의 최강자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흙 속의 진주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흙 속의 진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물 투자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투자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수익률을 정확히 산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비용 그리고 부대 비용들을 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함께 산정해서 정확히 산정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후 수요 여건과 그리고 공급 과잉은 없는지 그리고 공실 발생률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의 성공은 발품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듯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평까지 그리고 투자 시 유의사항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의 장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기 주택 임대 아파트의 장점은 장기 수선 특별 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을 최초의 건설 임대 사업자가 매월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보통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예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분양 전환이 되고 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할 지자체,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 또 이런 관할 지자체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장기 특별수선 충당금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외부 도색이나 또 기타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장점이라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된 매물에 관한 궁금증 전화와 문자로 상담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지역번호 02-3424-0701번, 문자는 유료 문자 100원에 우물정 82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궁금증도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이슈와 투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세미나 소식 안내해 드릴게요.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주택 임대 사업 수익형 소형 아파트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이루어집니다. 장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40 라이프 오피스텔 709호에서 이루어지고요. 문의 전화는 02-3424-0701번 미리 예약하셔서 무료 세미나 기회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함께 알찬 부동산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